백마의종 또는 백마종사라 기록된 이 부대는 공송찬이 백마 수천 피를 골라 기사에 능한 병사를 선발해 스스로 백마종사라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한 군기병 부대입니다. 이들은 전투 시 좌우로 날개처럼 진영을 펼쳐 전장을 누볐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아마도 적들을 좌우에서 교차 사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확실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종, 종사라는 뜻은 어떤 일을 쫓아 섬김이란 뜻으로 대략 공송찬을 따르는 부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요 지휘관은 공손찬입니다. 부대의 구성은 공손찬 휘하의 유주군 중 기사에 능한 병사로 구성되었거나 장순과 반돈의 반란으로 유주의 돌기 3천을 일으켜 공손찬에게 이들의 훈련 및 감독을 하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에서 유주 북방 일대의 우한 출신 병사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넓게 전후 상황을 본다면 기존 유주 병사와 우한 병사를 혼합한 부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돌기란 적진에 충돌할 수 있는 정예 기병이란 뜻으로 주로 유주나 우한 쪽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유추해보건대 부대의 규모는 최소 3천에서 채 1만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 북방의 이민족들은 항상 백마를 타고 자신들을 도륙하는 공송찬을 두려워해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공송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관역을 만들고 말을 달려 그림을 맞추면 모두 만세라고 외쳤다 전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공송찬이란 인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나름의 군사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손찬에게 쉽게 무너져버리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정신승리라 추측되어집니다. 백마의종과 관련된 정사 속 다른 인물로는 조온과 장합이 있습니다. 정사 조온전에서는 조온이 의종 관리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공손찬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온도 유비를 따르기 전까지는 백마의종의 일원으로 활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장합에 대한 기록은 원소는 장합을 교유로 삼고 공손찬과 맞서게 했다. 공손찬을 격파하는데 장합의 공이 많아 영국 중랑장에 올랐다 라는 기록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잠시 후에 소개될 원소의 대극 부대와 연관시켜 연희에서 대극사라는 가상의 부대 혹은 말 그대로 커다란 극을 갖춘 병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백마의종의 주요 전투로는 187년 장순과 우한의 반돈이 개헌을 함락시키고 우북평, 요서, 요동속국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니 공송찬이 이들을 토벌했습니다. 이후 장순과 우한의 구역거가 다시 모반을 일으켜 어양군, 하강군, 발해군을 노략질하고 평원군을 침입했습니다. 이에 공손찬은 이들을 격파하고 끝까지 추격하여 요동속국의 성문산에서 이들을 대파시키게 됩니다. 이후 우한의 탐지왕이 종복들을 이끌고 항복했으며 공손찬과 백마의종은 요동속국에서 5~6년간 주둔하며 북방민족과의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191년에는 청주, 서주 황건적 30만 무리가 발해군 경계로 쳐들어와 흑산적과 합류를 하려 했습니다. 이때 공손찬은 보병과 기병 2만을 이끌고 동강 남쪽에서 이들을 역습하여 3만여 명을 참수했습니다. 적들이 수만 대의 수레와 짐을 버리고 강을 건너 도주하자 다시 추격하여 수만 명을 척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가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7만여 명의 포로와 군수물자를 획득했으며 공손찬의 군세는 더욱 강성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조나 공손찬에게 청주와 서주 황건적은 군사력 증강의 찬스였습니다. 1년 뒤인 192년에는 기주를 가지고 원소와 대립할 즈음 사촌동생 공손월이 친원소계의 인물 주왕기 지키는 양성을 원술과 연합하여 공격하다 죽은 이후 동생의 복수를 위해 개교해서 원소와의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원소의 수하군벌 구기가 이끄는 정병 800과 강로병 1000명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구기의 병사는 양주 출신으로 양주에 출몰하는 기마민족 강족과의 전투에서 대개병 전술에 능한 부대였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돌격해오는 백마의종은 이들에게 익숙한 상대였기에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전투로 공손찬의 무장 기주자사 엄강도 참살당했습니다. 이후 원소는 퇴각하는 공손찬군을 보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강로병 수십 대와 대극을 지닌 병사 100명 남짓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기병 2000여 기가 원소를 여러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전풍이 원소를 부축하여 비어있는 담장으로 물러나게 하였는데 원소가 투구를 벗어던지며 대장부가 마땅히 앞에서 싸우다 죽어야 하거늘 어찌 도리어 담장 사이로 도망가겠는가 하며 모든 노를 다투어 발사토록 하니 공손찬의 기병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부대에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다시 1년 뒤인 193년에는 공손창과 북방민족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유우가 개개전투에서 대패한 공손찬을 습격했습니다. 당시 공손찬은 휘하 세력이 바깥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달아나렸으나 유우의 군사들은 대열이었고 전투 경험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아껴 가옥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조치는 유우의 지시라 짐작되어집니다. 이를 간파한 공손찬은 정예병으로 충돌하니 마침내 유우군을 격파했습니다. 비록 개교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백마의종의 전투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손찬을 따라 하복을 종횡무진했던 백마의종. 이들은 백마장군의 위세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비의 친해부대 백이병이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